아프릴리아가 2026년 시즌을 아주 강력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모토GP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죠. 포뮬러 얼의 아프릴리아 말입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던 아프릴리아요. 노아의 팀이 F1이 15년도 더 전에 금지했던 트릭을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위험하고 불법이며 기술적으로 악마적이라고 여겨 금지했던 트릭을요. 공기와 라이더의 몸, 그리고 규정의 한계를 가지고 노는 트릭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그 트릭이 내 바퀴에서는 금지되어 있다면 왜 모토GP에서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레이스에서 이기는데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두 바퀴 라이더들이 더 보호받는 걸까요? 아니면 F1이 안전 규정을 과장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모토GP 라이더들이 여러 면에서 더 많은 요구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F1 라이더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을요? 아니요, 이건 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고 생체 역학이며 인간의 한계에 적용된 공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함께할 때 더 재밌으니까 빨리 참여해라. 함께하면 더 재밌으니까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줘. F1 아니면 모토GP. 이렇게 속임수 없이, 변명 없이 한 단어. 그리고 네 답이 왜 틀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왜냐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널 깜짝 놀라게 할 거거든. 클릭베이트가 아니라 더러운 공학 기술이야. 계속하자. 흥미로운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가자. 2010년 포뮬러 1은 가장 창의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F덕트 시대를 겪었어. 맥라렌이 발명했지.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무릎이나 팔꿈치로 조종석의 구멍을 막아서 공기 흐름을 뒷날개로 보냈어. 그게 직선 구간에서 공기 저항을 없애줬지. 같은 엔진으로 더 빠른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어. 더 무거운 가동식 날개 없이 말이야. 문제는 그건 시스템이었는 자동 장치가 아니라 조종사의 움직임에 의존했어. 그리고 FIA는 말했지. 조종사가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 핸들에서 한 손을 떼야 한다면 위험하다고. 또한 중요한 순간에 조종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고 주장했어. 2011년에 금지했지. 하지만 F덕트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어. 그저 모토GP로 넘어갔을 뿐이야. 아프릴리아가 2026년형 바이크에 가져온 건 정확히 F덕트는 아니지만 사촌벽이야. 시스템은 대동하거나 가속할 때 조종사의 무게로 활성화되는 공기 역학적 시스템이야. 기본적으로 사실상 라이더가 직선 구간에서 몸을 뒤로 젖히면 덕트가 열리면서 페어링 안에서 공기를 뒤로 보내 다운포스를 줄입니다. 최고 속도는 늘고 접지력은 줄어들죠. 악마의 거래입니다. F1에서는 불법입니다. 모토GP에서는 2019년부터 라이드 하이트 디바이스와 홀샷 디바이스가 표준이 됐죠. 두카티가 완성했고 아프릴리아가 베껴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F1에서는 라이더가 손가락이나 무릎만 움직여도 시스템을 작동시키지만 모토GP에서는 라이더가 시속 340km가 넘는 속도로 자신의 무게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몸이 노출된 채로 안전벨트도 테일러도 생존 구조물도 없이 말이죠. 그는 공기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트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후방 다운포스를 줄이면 오토바이가 제동 시 불안정해집니다. 제동 시 라이더는 자기 몸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게를 뒤로 이동시키면서요. 정확한 순간에요. 0, 1초라도 늦으면은 뒷바퀴가 흔들리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0, 1초라도 빠르면 제동력을 잃죠. 아스팔트 위에서 펼쳐지는 밀리미터 단위의 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죠. 이 영상의 핵심으로요. 어떤 종목이 정말 더 힘든 걸까요? 답은 가장 많은 G를 받는 종목이 아니에요. G를 받는 종목이 아니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가장 적은 보고를 받는 종목이죠. 거기서 친구,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하지만 제 의견만 듣지 마세요. 데이터를 보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요. F1에서 운전자는 제동 시 5, 6설, 빠른 코너에서 3포지의 최고치를 견딥니다. 목은 역도 선수처럼 그걸 견디도록 훈련돼요. 6점씩 하네스로 좌석에 묶여 있죠. 6점씩 하네스.
몸은 고정되어 있죠. 머리는 갑자기 30kg이 돼요. 6.10 하네스. 몸은 고정되어 있죠. 머리는 갑자기 30kg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황소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토GP에서는 라이더가 종방향 제동에서 2G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 2G를 팔, 등, 다리로 버텨요. 머리를 기대지 않고서요. 어떤 헤드레스트에도요. 그리고 코너에서는 오토바이가 65도 기울어져요. 그 말은 라이더는 아스팔트가 10cm 옆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팔꿈치에서요. 아주 작은 실수라도 팔꿈치는 갈려나가죠. 하지만 더 나쁜 게 있어요. 미세 반복으로 인한 피로. F1 드라이버는 한 경기당 약 500번의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합니다. 기어 변속, 버튼 조작, 디퍼렌셜, 브레이크, 코너 진입 설정 등이죠. 모토GP 라이더는 한 경기당 3배런 번 이상의 체중 이동을 합니다. 매번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타이어를 식히거나 아프릴리아의 그 트릭을 쓰려고 다리를 뻗을 때마다 이는 갈비뼈 사이 근육과 복근을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심하게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릴리아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죠. 모토GP 라이더의 경기 중 체온은 쉽게 39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죽 슈트는 통풍이 잘 안 되죠. F1의 방화복과는 다릅니다. 가죽은 더 두껍고 넘어졌을 때 더 잘 보호해주지만 라이더를 익혀버리죠. 그리고 오토바이에서의 탈수는 더 교활합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서 속기 쉽거든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서 속기 쉽거든요. 하지만 강제 증발로 인해 수분을 잃습니다. 모토GP 라이더는 최대 3리터의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1시간에. F1에서는 음료 시스템과 헬멧 내 에어컨 덕분에 덜 잃습니다. 이제 F1 팬들이 저를 싫어하기 전에 공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F1은 요구합니다. 2시간 동안의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 주행선에서 50cm만 벗어나도 0-1, 1초를 1초. 모토GP에서 실수하면 손목뼈, 요골, 쇄골이 부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적 요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더 고통받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빠르고 생각 깊은 댓글을 원해요. 한 단어만 써주세요. 목 아니면 팔? 이렇게 속임수 없이 40바퀴 돌고 나서 뭐가 더 아플 것 같은지 보게요. F1에서 5G를 견디는 목이요? 아니면 60도 기울인 채 160kg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 발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빨간 버튼을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발렌티노 로시, 마크 마르케스, 루이스 해밀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클릭하고 계속 가죠. 최고가 남았어요. 최고가 남았어요. 그럼 뭐가 더 힘들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답은 이분법적이지 않으니까요. F1에서는 정신적, 심혈관적 요구가 큽니다. 3G, CUG를 받으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90분 동안은 정말 잔인하죠. F1 드라이버의 평균 심박수는 160에서 180회 사이입니다. 레이스 내내 드라이버들은 경기당 최대 4kg을 땀으로만 잃습니다. 목은 보디빌더처럼 훈련된 짐승이죠. 그리고 반사신경은 200mCh여야 합니다. 게다가 핸들에 있는 20개의 버튼을 조작하고 엔진 모드를 바꾸고 브레이크 밸런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속 300km로 달리면 모토GP에서는 요구사항이 신경 근육적이고 열적입니다. 라이더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아프릴리아가 금지된 트릭을 활성화하면 라이더는 3초 안에 몸통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앞바퀴가 흔들리는 동안에요. 제대로 못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토바이가 엑사이드를 합니다. 엑사이드는 최악의 낙상이죠. 오토바이가 당신의 추석기처럼 공중으로 날려버리죠.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류 허용치입니다. 오류 허용치 말이죠. F1에서는 코너에서 실수하면 3초를 잃습니다. 탈출로로 빠져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돌아서 계속 가면 되죠. 모토GP에서는 같은 코너에서 실수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오토바이로 달려가 다시 시동 걸고 계속 가는 것. 그게 바로 엄청난 요구사항입니다. 페트코 바그나야가 넘어진 후의 얼굴을 보세요. 그건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동시에 기술적, 육체적 굴욕이죠. 아프릴리아의 비결은요. 그들은 F1에서 베낀 그 시스템이 직선 구간에서 시속 6km를 더 준다는 것을 압니다. 차이가 1000분의 1초인 스포츠에서 시속 6km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동 시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기역학적 하중을 주던 공기가 이제는 속도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중이 없으면 오토바이는 뜨고 흔들리고 핸들이 진동하죠. 라이더의 팔이 유일한 완충 장치입니다. 그게 바로 F1이 금지한 것입니다. 라이더가 공기역학적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는 것. 너무나도 안전해진 스포츠에 대한 위험. 모토GP에서는 그 위험을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그 트릭 없이는 이길 수 없으니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힘든 종목은 뭘까요? 제 대답은 놀라울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 우리가 최대 근력과 열저항을 말한다면 모토GP가 이깁니다. 만약 G 하중 아래에서의 정밀도를 지속적인 정신력 관리를 말한다면 F1이 이깁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요구사항, 즉 위험, 신체, 전략, 실수 적응, 신체 제어를 결합한 것이라면 사실상 동점입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선수에게 유리하죠. 왜냐고요? 모토GP에서는 팀이 없으니까요. 무전기가 없어요. 엔지니어가 모드 7, 3번 코너. 지금 트릭 활성화라고 말해주지 않죠. 조종사는 몸으로 찰나의 순간에 결정하죠. 아프릴리아는 시속 6km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데 F1에서 위험하다고 금지한 덕트에서 말이죠. 되돌리기 버튼도 없고 항상 당신을 구해줄 타이어 벽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영화죠.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5초만 시간을 내서 댓글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그게 다예요. 존중. F1, 배든 모토GP 팬이든 상관없이요. 이 친구들이 4바퀴든 2바퀴든 금지된 트릭을 쓰든 허용된 트릭을 쓰든 몸을 드러내든 티타늄 헤일로를 쓰든 그저 초인적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뭘 해야 할지 아시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이 영상을 F1이 오토바이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내세요. 오늘 이후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술집에서 논쟁할 거리는 생길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프릴리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고마워요. 왜 좋은 것들이 금지되었는지 상기시켜줘서 고맙고 덕분에 모토GP 라이더들이 의도치 않게 모토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선수가 되었어요. 모토